KF-21 폴란드 3조 원 추가 계약 임박. 폴란드 언론 F-50 KF-21 구매해야 중동전쟁 종전 임박 칼자루는 하마스.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던 국산무기 수출의 대표무기인 한국항공 우주산업 KF-50 경공격기. 12대 초도 수출 물량 중 11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폴란드 측의 문제 제기와 미국 공대공 미사일 장착 요구로 사업 지속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K는 2022년 폴란드와 F-50 48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 지난해까지 12대를 인도했고 나머지 36대는 무장 등을 강화한 버전인 FA-50P에 폴란드 로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KA는 지난달 F-50GF 일부가 불가동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 폴란드 정부의 F-50 도입 계약에 대한 감사 실시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계약서상 언급된 미국 공대공 미사일 장착권은 KA 측이 계약서 상검토 가능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2일 폴란드 국방차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고 폴란드의 무기 수입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2차 무기 수출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K 주력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21 보람의 전투기도 초도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줄면서 관련 부품사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 부품사가 도산할 경우 KF-21 보람의 전투기 추가 양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초도 물량을 40대 양산에서 20대로 축소한 것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내 친미사대주의자들이 미국산 무기 수입을 위해 꾸민 짓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초기 양산 수량이 줄어들면 중소부품사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공군은 KF-21 40여 대를 2026년부터 조기 전력화해 압도적 공중우세권을 확보하면서 2032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기술적으로 완비된 KF-21 80여 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보고서로 노후 기체인 F-5의 수명을 연장해 더 오랫동안 젊은 파일럿들이 목숨을 걸고 노후 기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군은 노후 기체의 조기 교체와 4, 5세대 기체인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5세대와 6세대 전투기 조기 개발을 희망하고 있고 한국항공 우주산업 K도 KF-21 보람의 전투기 추가 생산을 통해 자체 연구비를 마련해 조기에 5세대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로 KA는 주력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폴란드 F-50 경공격기 사업마저 문제가 생기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항공 우주산업 KI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한국국방연구원 KI대의 보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시점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KI의 주가가 무기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6만원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흘러내린 것은 이런 전후 사정이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KI를 노리는 재벌들이 많은데 누가 인수하던 단번에 항공 분야 국내 1위 세계 수익원의 항공무기 제조사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상호조달협정 RDPA는 한국에게 이득일까? 피처링 한국항공 우주산업.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500조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 훈련기
전투기 사업부터 함정, 미사일까지 K방산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 국방상호조달협정란 국방의 푸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 협정을 맺게 된다면 록히드 마틴, 보잉과 같은 기업과 다르지 않게 검토를 받고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사업에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맞다. 지금의 경우 미국산 55%, 앞으로는 이 비율이 높아질 예정. 이 아닌 경우 가격의 50%를 부과하여 사업 검토가 되기에 우리가 1,000억 원의 무기를 판다면 1,500억 원으로 계산되어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반대로 우리 정부가 구매하는 경우도 미국산은 비싸게 평가되어 국산 무기를 더 많이 씀. 2018년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당시 우리는 확실한 훈련기를 가지고 있었고 경쟁사인 보잉은 실체도 없는 T-7로 경쟁을 했다. 당연히 우리가 따낼 것으로 생각했으나 바이 어메리커 액트로 보잉이 따내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RDP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도 미 함정을 수주하고 싶기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 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현 시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500조 큰 시장인 것은 맞으나 그중 획득 사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우리가 침투 가능한 영역은 10분의 1 수준일 것인데 우리의 기술력, 경쟁력으로 봤을 때 기껏해야 MRO, 훈련기 사업은 따낼 수 있겠지만 기타 무장들의 경우 미 방산업체의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기술력 등으로 다른 사업에서 더 빼앗기는 게 많을 것이고 국산 무기를 한 정부가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F-35는 확실히 F-21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으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엄청난 규모의 경제로 1,000억 원까지 낮추었다는 기사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투기뿐 아니라 다른 무장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나는 금투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 유로스탁스처럼 안정화된 시장이라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에 동의를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에 동참했다. RDPA로 마찬가지이다. 한국 방산 수준이 미국, 유럽에 준하는 기술력을 갖춘 시점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로 지금 너무 빠르게 추진되는 게 아닌가 한다. 물론 K가 미 해군을 연기 사업에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다. 우리 미국 해군에 납품한 업체예요. 대량 생산 100대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뤘어요. 하지만 만약 그 사업에 들어간다면 록히드 주체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국내 예정인 사업에서 실주를 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타국 기업에게 혜택을 줄지 여부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당장은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리더십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건 정치의 영역이고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고견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3.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합의 북러 협력 공동 대응.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모여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에 목적을 뒀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규탄과 대응책에 대한 합의도 진행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경 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한미일 정상은 지난 15일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북러 군사협력 등 엄중한 안보 환경 속 한미일 협력을 다졌다. 3국 정상들은 한미일 협력 사무국 출범에 합의하는 등 기존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합의했다.
정상회의 후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 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건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영내외 안보 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군비를 연결하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한 3국 입장도 담았다. 한미일 정상은 긴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대량 살상무기 자금 취득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보 인도, 태평양 경제 기술 개발, 빈적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이 공유됐다. 한미일 정상은 긴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선언했다.